예, 안녕하세요. 오정연 한국통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촬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다시 2024년도를 맞이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참성단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산 머리를 이렇게 잘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만든 후에 거기에 성곽처럼 제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참성단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 이게 바로 참성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우주관과 제천단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이제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이라고 하고요. 우리 한국 지도나 이런 데는 마니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려시대 때 보통 명사로 불렀던 머리, 두악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저는 표기를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마리산 참성단을 오늘 주제로 다루게 되는 것은 이제 해마다 신년이 되면 이제 신년 이제 어떤 다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 소원을 빌거나 다짐을 굳건히 하는데요.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신년 할애도 하고 여기서 다짐의 시간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루게 됐고요. 오늘 주제는 크게 산상, 제천단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천원지방, 이것을 개천우주관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평평한 땅을 덮고 있다. 그래서 개천우주관이라고 하고 있고요. 동아시아에서 3대 우주관 중에 하나입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네모난 땅 위에 둥근 하늘이 덮였다는 천원지방설이었다가 좀 더 지나면 마치 우주가 계란과 같이 돼서 노른자, 흰자, 그 다음에 껍데기, 그래서 세 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우주관을 혼천우주관이라고 하고요. 혼천우주관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관측 기록이 오래됐고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천문도가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 그것이 바로 혼천우주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별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군 역사의 전승. 그래서 한국 통사 1장 2절에 38쪽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천원지방이라는 우주관. 사람이 어떤 이 평지에서 딱 서 있을 때는 앞쪽에 넓은 지평선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면 또 길게. 그래서 이렇게 돌면 마치 땅이 네모나처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네모나다는 것은 지구가 네모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시각이 네모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평선이 둥글게, 이렇게 지평선 위에 둥글게 하늘의 윤곽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개천우주관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개천우주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주관이고, 이거 이제 혼천우주관, 계란과 같은 형태. 그래서 약 4,000년 전에 개천우주관이 만들어졌고 약 2,000년을 전후해서 혼천우주관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개천우주관과 혼천우주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창덕궁 부용지에 가면 이렇게 연못은 네모나고 안에 있는 섬은 둥근 거. 그래서 이것을 원도방지라고 합니다. 섬은 둥글고 연못은 네모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개천우주관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성단을 갈 때 바로 이 개천우주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개천우주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지금부터 5,500년 전에 홍산문화 우화량유적과 동산치 재단에서 바로 이런 네모난 재단과 둥근 재단이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형 재단 바깥에는 28개, 그러니까 1단, 2단, 3단이 되겠죠. 28개의 통형관이 묻혀져 있습니다. 통형관이라는 것은 위와 아래가 뚫려 있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항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관이 정확하게 반영된 유적이라고 볼 수 있죠. 동산치 유적은 아주 전형적으로 이렇게 둥근 재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개천우주관이고 이런 우주관이 실물적으로 그리고 그 기원이 바로 우리 결해가 만든 홍산문화였다는 측면에서 이 역사적 전승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천우주관을 보여주는 게
복희 여와도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만 고대적 신화에서는 모계 사회 유습으로 해서 여성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세 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복희 여와도지만 이 그림은 투르판에 아스타나 고분군에 있는 것을 일본의 도굴꾼들이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다가 미처 일본으로 반출하지 못하고 해방 이후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둥근 별자리, 여기 둥근 별자리가 있죠. 그래서 해와 달을 표시하고 여기에 보면 전부 별자리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지 곤지를 한 복희는 이렇게 규라고 부르는 컴퍼스를 들고 있고요. 이가 둥근 걸 그린 거고, 여기 남자인 복희는 뱀 꼬리에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복희는 굽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꺽쇠. 이 꺽쇠는 네모를 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그리는 여와가 더 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그리는 남자는 꺽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우주관이 개천 우주관이고요. 이런 개천 우주관을 반영한 거울이 바로 방격규규 사신경이라고 합니다. 방격규규 사신경. 그래서 이 방격규규 사신경에 보면 이런 꺽쇠 자리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고대 우주관에 반영된 여러 상수들, 그러니까 그래서 12지라든지 뭐 24절기라든지 28수라든지 이게 여기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대 점을 쳤죠. 그래서 이것을 6개의 육가락을 던져서 고대 천문을 본다고 해서 육박이라고 불렀고요. 현재 놀이가 복원이 돼서 전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사라고 부르는 박이 바로 이러한 고대 천문을 보던 도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관한 사람을 박사라고 불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위만조선을 세운 위만이 박사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천 우주관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마리산 참성단은 이 서울 이 한강이 흐르는 예성강과 한강이 흐르는 이 만나서 이제 서해로 빠지는 이 부분에 강화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 강화도냐? 이것은 이제 지리적 위치에서 고대는 산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항상 강줄기나 해안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황해 이동로 가운데 난류, 한류가 겹치면서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인천 앞바다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배를 타면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위로 올라가고 가을에 밑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바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줄기가 전체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이곳이 조수간만이차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바로 지리적 위치, 이동의 중심점에 있는 강화도 화도에 참성단을 세운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리산의 재원은 강화도 마리산은 472m인데요. 이 육지 쪽에서는 좀 낮아 보이지만 바닷가 쪽에서는 이 재단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어업을 하시는 수많은 어부들로부터 체록한 겁니다. 바다 쪽에 갔다가 쭉 오는데 멀리 쪽에서 이렇게 재단이 보이면 강화도 화도에 드디어 도착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적은 136호고요. 아래쪽은 둥근 재단이고 이쪽은 네모난 재단입니다. 그래서 원형 재단은 약 4.5m, 지름이 4.5m 정도 되고 방형 재단은 길이가 한 2m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약 6m 정도, 요 밑부터 해서 6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마리산 참성단의 기본적인 재원이고요. 이 구성 요소는 크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신단수가 있고요. 신단수는 소사나무입니다. 신단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40년 전 1980년대에도 그대로 있었으니까 적어도 50년, 100년이 넘은 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소사나무 밑에 우물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형 재단과 원형 재단에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산문. 이렇게 4개의 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산 참성단은 우리 고조선 역사와 관련하여 단군 할아버지의 세 아들, 단군 할아버지는 아들이 4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아들, 그래서 그 세 아들이
이곳에 와서 성을 쌓고 강원도 마리산에 천제를 지리는 것을 담당을 했겠죠. 그래서 강원도 마리산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산성 이름을 삼낭성이라고 불렀고, 하늘에서 보면 마치 세 발 달린 솥, 그 세 발 달린 솥도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솥이거든요. 근데 마치 산의 모양이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족산성이라고 했고요. 프랑스 군대가 근대에 쳐들어왔을 때 병인양요의 현장이죠. 그래서 양원수 대장이 프랑스 침략군을 물리쳤던 그 바로 정족산성이 단군 할아버지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전해지는 삼낭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전등사가 있고 사고가 있고 바로 이곳이 정족산성이 되겠습니다. 단군 역사와 관련된 또 하나의 역사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마리산 참성단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산상재단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평지재단입니다. 제천단이 평지예요. 우리는 산상재단입니다. 이게 뭐지? 다릅니다. 그래서 산상재단의 기원은 바로 우하량 유적이 전형적인 산 능성에 있고요. 또 하나는 고구려의 흘승골성, 지금은 오녀산성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강원도 태백산에 있는 천재단, 그리고 강원도 마리산 참성단. 이 산상재단은 우리 북방민족의 전통입니다. 만주족이나 우리는 산 위에다가 재단을 모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마리산 참성단도 그러한 산상재단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자, 요게 강원도 마리산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참성단을 미학적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전통미학, 그러니까 유럽의 해겔에 의한 해겔 미학이 아니라 우리 전통미학.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전통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거나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전통적 관점의 시각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미학적으로 보려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전통적으로는 이런 도상들, 이 도상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 빗살무늬라든지 계속 연이어 있는 이 연문들, 그다음에 빗금무늬, 그다음에 이런 교차무늬,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다 도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징성입니다. 그림이나 형태가 하나의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파형 동검은 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단수, 그걸 형상화한 것. 그러면 이 삼조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조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상징미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특징 중에 숫자로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발 달린 솥은 임금을 뜻하는 글자 또는 완성수, 그리고 이렇게 하도 낙서와 같이 숫자로 사물의 변화를 보는 것, 이것을 상수미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6이라든지 7이라든지 9라든지 5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독특한 미학을 갖추고 있고요. 이러한 상수미학이 결집된 시설물이 우리나라에 크게 세 곳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경주에 있는 첨성대. 그러니까 참성단과 첨성대는 다른 겁니다. 첨성대는 바라볼 첨자에다가 별성자를 쓰고 평평한 대란 뜻이니까 하늘을 보는 관측대고요. 참성단은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첨성대, 그 다음에 경복궁 근정전, 그 다음에 경복궁 경회로, 이것은 상수미학이 결집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상미학과 상징미학과 상수미학이 더해지면 어떠한 시설물이 그러한 미학을 결집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형성 또는 조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형미학이나 조형미학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원도 마리산 참성단은 참성단 자체 하나가 미학적 대상물이지만 또 이것을 분류하면 신단수는 신단수대로, 재단은 재단대로, 우물은 우물대로 각각 미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죠. 또는 뭐 이렇게 사직당 같은 거. 그래서 이것을 조형미학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조형미학의 최고 수준은 바로 집입니다. 뒤에 장독대가 있고 우물이 있고 마루가 있고 이런 것들 형태에서 하나의 집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이러한 조형성 또는 궁궐, 그다음에 사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조형미학을 갖고 있는데, 고대 고조선의 조형미학의 백미는 강원도 마리산 참성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 마리산 참성단은 제천단입니다. 제천단인데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바다, 강, 육지가 만나는 곳입니다. 이것은 천지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지인. 그래서 이 강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하늘로 보고 강줄기를 이렇게 사람으로나 땅으로 보면 용으로 본다면 이 땅이 사람이 됩니다. 거꾸로 이렇게. 그래서 천지인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소를 찾다가 강화도 마리산, 참 이 마리산에 요 제단을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제천단은 이 우화량 유적과 다 똑같습니다. 우화량 유적도 바로 옆에 강이 있고 그 강줄기 바로 옆에 좀만 나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리적 위치를 찾은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옆에 강도 흐르지 않고요. 바다도 없습니다. 그냥 평지에 있는 그냥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 같은 하늘이라도 많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중국도 하늘을 숭배하고 우리도 하늘을 숭배했다는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중국의 하늘은요, 천공입니다. 비어있는 저 하늘, 무형의 저 대상 하늘, 그것이 어떤 징조로서 우리가 본다는 천명, 이것이 중국적 사유라면요, 우리는 천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천궁.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신인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인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손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명지자, 천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혈연적, 생물학적 전승관계를 가진 것은 천손이고, 그 다음에 천명이라고 하는 어떤 징조로서의 명을 받은 것은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천자가 아니에요. 천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적인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바다와 육지와 강의 경계가 있는 곳에 바로 제천단을 세웠다. 요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 미학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마리산 참성단의 상징소는 크게 산상제단, 신단소, 그다음에 원방각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천지인 사상이 그대로 담겨 있고, 그리고 우물, 요 네 가지를 대표적 상징소로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신단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신인이 인간세계로 내려와서 인간세계의 사람과 결합해서 후손을 남기는 것, 이걸 천손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단수는 천손사상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 때문에 천손의식을 가지면 항상 하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기에 머리에 새를 얹어 놓는 거죠. 새 깃털을. 자, 그러니까 중국의 천명과 우리의 천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박물관 청동기실에 가면 농경문 청동기 있는데 여기도 바로 조우관이 있고요. 또 북별을 세운 해모수께서도 하늘에서 내려올 때 오우관을 썼죠. 까마귀 깃털. 이것이 바로 천손사상을 상징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마리산 참성단에 석축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축 우물에 요 나무 덮개를 딱 열면 이렇게 석축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이 솟구치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축소한 겁니다. 그리고 1969년도에 실제 우물이 나왔고요. 제가 1986년까지 우물을 확인했습니다. 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렇게 간척을 하면서 그 바닷물이 있으니까 깊이 물을 파서 샘을 파면서 관정을 뚫었거든요. 그러면서 압력차가 생기면서 물이 솟구치지 않은 겁니다. 실제 솟구쳤어요. 뭐 저는 뭐 여기서 그 물 떠먹은 기억도 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석축 우물.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기운으로서의 생명수와 그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바로 이 신단수에 묻혀서 일 흐릅니다. 그러면 하늘의 물과 땅에서 솟구치는 물이 만나서 여기서 흐르는 물이 바로 지상으로 흘러가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장 성스러운 물이라고 했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 아리수라고 불렀던 거죠. 황금의 강. 예를 들어서 조선의 아리수는 한강이 되겠죠. 한강. 그 다음에 고구려의 아리수는 대동강이 되겠고, 압록강이 되겠고, 요하가 되겠죠. 우리 민족은 반드시, 그러면 이게 왜 되냐? 이것은 중국적 풍수에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중국의 모든 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북극성을 뒤로 해서 앞쪽으로 가게 되면 강이 동출해서
서쪽으로 흐려야 돼요. 서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동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강이 동출해서 서쪽으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산을 등지고 앞쪽을 바라보면 앞쪽에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풍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러한 풍수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백제 대학로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풍은 봉황을 뜻하는 거고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상징한 것이고, 아래쪽은 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기운을 상징한 거. 그래서 이것을 용봉대학로라고 불렀죠. 바로 이러한 강화도 마리산이나 이런 것들, 또는 우리 그 고구려의 도읍지인 오녀산성의 천지,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풍수 사상에 가장 맞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풍수는 중국은 이제 저건 가능해요. 인공적으로 무덤 옆에, 그러니까 음택풍수나 가택풍수는 인공적으로 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도풍수나 국토풍수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토나 고을풍수나 우주풍수에 맞는 것은 만주 한반도에는 우리가 맞아요. 근데 중국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을 통해서도 우리는 전통적 풍수의 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과 그 조선시대에 만든 환구단이나 중국의 원구단과 같은 천단이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중국의 천단은 땅에다 세운, 그래서 얘들은 천원 지방에서 4개의 문을 둡니다. 이렇게 4개의 문. 이들은 동서남북. 근데 우리는 지상에다 세우는 게 아니고 산 위에 세우기 때문에 동서남북 개념이 없습니다. 산은 반드시 삼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이 3개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강화도 마리산은 우리 천원지방의 우주관에 가장 우리가 성스럽게 사는 삼수 신앙이 반영된 재단입니다. 그래서 중국 재단과 우리 전통적 재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은 천명에 의한 재단이고, 이것은 천손 사상에 의한 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산 위에다가 올려놓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 대한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31강은 고조선 과학기술의 꽃, 그래서 단유세문경, 고리가 여러 개 달린 잔무늬 거울인데 청동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청동거울로 만나 뵙겠습니다.